이혜연 의원입니다. 증인과 함께 우리 담당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 항상 무주군의 기획과 조정, 예산을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우리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에 보면 36조의 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법이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 질의에서 2014년도에 도에 보조금 재정보증금이죠. 재정보증금으로 추진한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개선 사업으로서 택시 쉼터 사업입니까, 저게? 안성 터미널 내에 속해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사진의 사업이죠? 사업이죠?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이죠? 저 사업이. 예?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저게? 저 화장실 설치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저기 화장실입니까, 저기? 아니, 지금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저기. 내 고향 안성 주민. 방범대 저기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사업도 방범대로 사진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달라고 그랬는데. 14년도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한번 의원님께서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택시 승강장으로 2014년도 사업에 추진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건설교통. 예, 승강장. 택시 승강장. 쉼터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저 사업을 보면 저게 내 고향 안성 지킴이 해가지고 호텔이 방범대 마크고 저기도 방범대 사무실이라고 저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현수막으로 택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거 좀 갖다 드릴게요. 예. 방범대 사무실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사업이. 그 건물 사업이. 간판으로 봐서는 자율방범대 간판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봐봐야죠. 호돌이 막하고 저거 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저렇게 했는데 저게. 저기 방범대 사무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저기 이제 다 저렇게 해서 이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게.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게 안성 공영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계획해가지고 군수님까지 결제가 다 나오고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이 2015년도 1회 추경 사업 설명서입니다. 저게 예산 설명서. 저기에 자율방범대 건립공사라고 들어있죠. 자율방범대 노랗게 현관표로 치는데. 이게 2015년도 1회 추경 군수님까지 결제에 단한 예산 사업 설명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저게.
그러면 이미 방범대 사무실은 예. 이미 집행을 했잖아요. 그 사무실. 예. 예, 저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실장께서도 그 자료도 드렸듯이. 네. 그러면 저기 선집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지금 이제 사진으로 봐서는 14년도 금년도 사업도 아니고 작년도 사업인데 제가 직접 주관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더라도 예. 지금 사진 봤잖아요. 다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율방범대 경찰 마크도 있고 호돌이 마크도 있고 이러기 예. 때문에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게 2014년도에 신축이 됐다. 그렇죠. 사업이 방범대 완료가 사무실로, 됐는데 예, 완료됐죠. 15년도 예. 15년도 일회 추경 예산안 설명 예산 요구를 할 때 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예. 그 터미널 2층 증축 사업하고 이 사업이 또 들어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선집행된 사업 아니냐 예, 이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상 그렇게 돼 있다면 선집행된 사업으로 이렇게 인정이 가요. 아니, 증인. 예. 저렇게 사진이 다 나와 있는데 사무실 이름까지 건물 이름까지 적혀 있는데도 그걸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더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업을 직접 주관해서 추진한 부서 같으면 이 아니, 내용을 확실히 아는데 그런 게 자료도 다 드렸잖아요. 예, 예. 자료로 예. 확인할 수 있도록 예. 자기는 설했잖아요. 지금 우리 2015년도 그 군수님 결재까지 단한 예산안 설명서 예. 그 공인된 자료잖아요. 그 검증. 예? 예.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그 일의 추경 예산에 2015년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그 자료를 이렇게 내줬습니다.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미 저 사업은 그 택시 쉼터인데 그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쉼터 사업으로 이게 추진된 사업이라고 저렇게 하는데 저걸 누가 저걸 택시 쉼터라고 합니까? 간판까지 저렇게 다 붙였는데 안성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방범대 사무실이라고. 그게 저렇게 되면 선집행된 게 맞죠. 저 자료 사실대로라면. 만약에 사실 그대로라면 선집행이 되죠. 사실입니다. 예. 다음은 저게 이제 선집행이 되었는데 그 일회 추경 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간 자본 보조 사업 안성 공영 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이제 3억 8,20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방범대를 사업을 신축한다고 했고 이제 선집행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더 논하지 않겠는데 그럼 이건 이제 다음에 짓는 건 그 택시 그 쉼터 사업으로 이제 바꿔서 질 겁니까? 택시 승강장 및 대기소 쉼터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예산서에는 안성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개선 현대화 사업에서 3억 8,25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지금 추진한 사업 앞전에 본 이 사진 자료에서 본 사업처럼 이게 그 자율방범대 사무실이냐? 아니 그거 써 있잖아요. 그것도 안 믿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보여요. 사실입니다. 그걸 아닌 걸 그렇게 붙여놓으면 가만히 그러니까 있겠어요. 이 택시 사진으로 쉼터에다 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선집행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래서 이게 쟁점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터미널하고 그 택시 쉼터라든지 그 방범대 사무실하고는 목적이 편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부기를 좀 달리 목 설정을 세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별도 부기를 달아서 목 설정을 새로 해야 된다.
예, 등기부는. 이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사업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별도로 해야 된다. 그 인정하시죠? 다음에는 예산 편성 시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로 이렇게 부기를 명시했으면 좋겠다. 그게 맞잖아요.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목적이 전혀 다른데. 그리고 지금 저 방범대 사무실이든지 택시 쉼터라든지 그 민간 자본 보조 안성 터미널 사업자한테 저렇게 지원했을 때 그 내용 연수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보통? 내용 연수가 지나면 저거 이제 안성 터미널 사업자의 그 자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지금 안성 터미널 사업자 이영수 그 대표한테 이렇게 지금 자본 보조를 해준 거잖아요, 그죠? 지금 3억 8,200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서 부기로 봐서는 근로 말하자면 보조금을 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자율방범대에다 해주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택시 쉼터든지 방범대 사무실이든지 이건 그 사무실이 방범대 사무실이 그 터미널 보조 사업자 그 내용 용수가 지나면 그 소유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민간 자본보조에 그 자본보조의 재산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그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우선은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맞은데 이제 다만 그 버스 공용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목적 외 터미널로서의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한 자가 용도 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용도로 변경은 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던 그 부지가 건축물이 타 용도로 사용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다음에 다른 사람이 승계를 한다든가 뭐 했을 때에도 터미널 사업으로만 용도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근데 아니 이제 재산권은 뭐 그쪽으로 이제 간다고 보지만 그러면 그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32조의 9에 이제 보면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갖고 계세요? 예. 32조의 9 사망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지방보조사업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제2항 각 호라는 건 그 교부 목적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담보 제공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양도라든지 각 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사망 1호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그건 해줘야죠. 그죠? 마음대로 보조금 전부 반환했으니까. 그럴 때도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팔든지 담보적으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2호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이때도 그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다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팔든지 매매하든지 양도할 수. 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치는데. 또 3호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보면 아무 의미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그러면 우리 무주군은 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몇 년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거기 이제 뭐 농업 시설 분야가 있고 이제 각종 다른 이제 시설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우가 몇 경우냐 이건 개별법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별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행령을 봐도. 자, 여기에서 잠깐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제8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 조금 전에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죠. 자,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로 그 건축 및 부속설비 준공날로부터 10년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때 이제 처분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주요 기계 장비 자재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농업보조금은 운영조례에 이렇게 사후관리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지금 그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이 얼마나인지 지금 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무주군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공영버스 터미널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거하고 그 또 운수법 있지 않습니까? 공용 그 운수법에 따르고 도조례가 있어요. 운수업체 지원에 관한 뭐 조례 이 조례가 있고 무주군은 현재 그 운수업체 지원하는 관련 조례는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더라도 이건 지방재정법이잖아요. 도조례도 이 지방재정법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 범위 안에서.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여기서 모든 게. 그래서 그러면 이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방재정법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기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뭐 개별법에 의해서 기간이 있는지는 제가 이거는요. 시행령에 봐도 네. 시행령에 봐도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기도 지방재정법에서는 이 연수가 정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단체장이 아니 그걸 위임을 해준 겁니다. 누구한테 위임을 해줬냐?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군이 아니고 무주군이 아니고 조례로도 아닙니다. 자치단체장 무주군수가 정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무주군수가 정하는 기간. 우리 무주군은 이 기간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기간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 무주군수가 자치단체장이 언제든지 이 승인만 나면 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담보 적용이라든지 양도라든지 교환, 교부 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이 내용을 다시 이제 지방재정법으로 봤을 때는 이 법에 따라야 되겠죠. 이 법에.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안성 터미널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산 편성 관련해서도 이렇게 지방재정법 36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간이 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농업보조금 관련 사업에서 이렇게 전부 그렇죠.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이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법으로 봐서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법으로 어떤 정해지지 않다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뭐 조례가 됐든 아니면 별도의 그 승인을 해줄 때 별도의 기간을 명시해서 보조 결정을 하는 게 이제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우리가 이제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우리 설천 터미널도 보면 전에 그 주차장 포장 상당한 면적의 1000평 가까운 그런 포장을 이렇게 보조 사업 지원했고 화장실도 지원했고 그렇지만 그
법적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하나 어떤 행사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뭐 해수조치고 행정이 어떤 그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안성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기존에 4억여 원 추측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 대출 받아서 그런데 일부 상환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경매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설천 터미널 같이 무주군에도 다시 자산 취득을 취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그 예측되는 거죠, 그죠? 예. 예측되잖아요. 이미 우리 설천 터미널도 그렇게 지금 진행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했잖아요.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며칠 전 이제 그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에서 그 증인과 건설교통 가정 답변에서 지방재정법과 무주군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담보 제공과 재원 부담에 대한 심의 위반, 보조사업 신청에 있어서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련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또 확인하지 않고 확인 안 한 걸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되었습니다. 지금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위반과 조례를 위반하여 추진하였는데 이게 정당 합당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조례를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담보 제공이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됐던 게. 또 그리고 근데 조금 전에 그 부분도 그 사업 신청자가 사업을 신청할 때 재산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또 담당자는 그걸 담보 적용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왜 그걸 재산 관련해서 제출하도록 사업 신청서에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가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는데요. 예.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을 총괄할 그렇죠. 그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각 사업 우리 부서에서 증인이 위반했다는 누구라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이제 그 업무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 자체는 위반된 사항이 맞죠. 담보 제공한 데서 지방재정법 위반이잖아요. 제공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그 보조 사업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떤 사업에서 이것이 이제 위반이 됐는지 그러면 2015년도 1회 추경의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부서에서 사업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미 위반이 돼 있는 것인지 그 후에도 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편성 전에도 담보가 의회에 이제 요구를 했어요. 의회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나서 집행 과정에 이런 사실이 이미 보조 사업을 받은 자가 담보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 사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2015년도 3월에 담보 적용이 됐잖아요. 추가 대출로. 최고 설정 금액 6억 4천에서 7억 8천으로 최고 설정 금액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예산을 물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제 편성을 해서 승인 요구를 해야 하나 이제 사업부서에서는 그럼 자료만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사항이 위반이 되고 뭐하고 이런 것은 경중을 따져서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를 하고 또 편성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업부서 우리 이제 기획실 부서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거 기준이 한 게 아니고 실은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시장 그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누구보다도 예산 관련해서는 제일로 그 업무 그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봤을 때. 내용을 답변을 이제 자 이런 사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먼저 그 재원 부담률 이것도 안 한 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심의 과정에서 재원 부담.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럼 그게 위반 아닙니까? 아니 통계목으로는 심의를 했다 아니 했는데 그러면 지방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렇고 재원 부담 자부담률에 대해서 심의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원님이 지금 그런 사항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광범위하게 이렇게 쭉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우리 증인한테 이렇게 설명해도 지난번 건설교통과 그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지난번 그 답변했듯이 그 담보 제공했던 부분 또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그 자부담 비율을 재원 부담률을 그 심의를 했는데 보조 심의를 안 했던 부분 그리고 사업자가 그 사업 신청할 당시에 그 신청서에는 거기 그 재산 관련 첨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첨부를 받지 않았고 첨부도 하지 않았고 근데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여기에 그 위반되었다고 그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무주건 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에 보면 제4항 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효용이 증가한 중요 재산에 대해서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항시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그 공시했습니까? 지금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 보조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 과정에 있지. 아니 2014년도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도. 그건 별도. 이건 무주건 보조금 관리 조례예요. 31조.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활용을 공시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무주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도에서 이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이렇게 그 통지하면서 그 교부 조건이 있죠. 교부 조건이. 그래야 조금 전에 그 질의했던 그 안성 그 방범대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그 택시 승강장 및 쉼터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교부 목적과 이게 달리 지금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료로 보면. 아니 지금 이 의원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라 해서 저한테 그런 사항까지 다 지금 저한테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공을 받으셨다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막연하게 이렇게 지금 모든 문제를 놓고 저한테 질의를 하신다면 무주 군정에 대해서 아는 우리 데까지는 답변을 실장님은 드리겠습니다.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또 특히나 예산도 특히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전혀 건설교통과 그때 증인으로 참석하셨잖아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참석을 했는데 제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의원님은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이거는 자료가 계시면서 없어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제 설명만 아니 그러니까 도비 보조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사항을 명시해서 어떤 사항을 명시했는가 저는 지금 막연하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절차상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에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 당초에는 이제 이게 택시 승강 장면 이렇게 설치인데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2,400만 원이 이제 보조 결정액이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그 2014년에 이걸로 뭘로 했냐면 그 화면에도 띄었지만 방범대 사무실을 졌어요. 네. 그러면 그 교부 목적과 달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목적과는 전혀 뭐 틀리죠. 방범대 사무실이 택시 쉼터로 이렇게 전환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보조 결정이 되고 했는데 예. 사업을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을 했다면 잘못된 사안이죠. 예, 잘못됐죠. 예. 사실입니다. 근데 자료 갖다 드릴게요. 예.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제 뭐 그 문제는 저도 뭐 별도로 이 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제가 뭐 그 건설교통과에 대해서 한번 별도 조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쭉 그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지방재정법 32조 8 법령 위반 등 교부 결정 취소 등에서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네. 3호에 보면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리고 지방재정법 97조에도 벌칙 조항에 보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정은. 또 무주군 그 보조금 관리 조례 30조의 법령 위반 또는 그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등에서 보면 제1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3호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부분도 조례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반했다 하면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겠죠. 그러게요. 예. 예, 본의원은 그 안성터미널 보조금 지원에 달리 좀 의견을 달리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공무적인 이제 그 폭행을 당하고 안성면에 그 사회단체의 안성면에 가로질러서 현수막까지 이렇게 체험이 되었습니다. 또 주민의 그 항의 방문도 있었고 일부분 그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통용된다면 어떻게 예산 심의 의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결기관인데 반대 의견을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헬멧을 쓰고 다녀야 되는 거냐고. 폭력으로 이러한 그 부분에서 통용된다면 예산 편성에 많은 권한을 갖고 계시는 증인께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주군의 예산을 총괄하는 증인께서 이 법 부당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면 본의원도 보조사업자로부터 공무 중에 폭행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보면 증인께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그래가지고 대신 때려주니까
묻은 말로 말뚝것이다 이런 생각입니까? 증인께서도 예산을 총괄하면서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분배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시죠? 예. 이상 본의원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